2020년 물리 전공 A 7번 해설입니다. 7번 자료는 수업 모형의 선택에 대해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예비교사는 줄다리기 상황을 통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발견학습, 순환학습, 발생학습 모형 중에 어떤 수업 모형을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지도교사는 기억 모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다. 쭉 내려가서 그러나 기억 모형은 학생 스스로 교사의 개입 없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수업 모형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지도교사는 니은 모형은 학생의 잘못된 선개념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수업 모형입니다. 니은 모형의 마지막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학적 사고 유형을 쓰고 그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 니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수업 모형을 쓰고 포스너가 제안한 개념 변화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찾아서 디귿과 가장 밀접한 조건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스너의 개념 변화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좀 보면, 첫 번째, 포스너가 제안한 4가지 조건은 기존 개념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다, 즉 갈등 단계이고, 새로운 개념은 그럴듯해야 한다, 개연성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이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역류성이라고 하고, 새로운 개념은 적용 가능해야 한다,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보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건은 유용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어떤 수업 모형이 맞는지를 좀 보면, 먼저 기억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막 수집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합니다. 일반화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가지 관찰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성을 유도해내는 사고를 연역적 사고와 반대가 되는 귀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사고 유형은 귀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의 수업 모형이 무엇이냐? 이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해내고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학습 모형이라고 합니다. 즉 발견학습 모형이란 이겁니다. 학생들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귀납적 사고가 필요한 모형입니다. 즉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찰 사실로부터 공통된 어떤 사실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발견학습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발견하고 귀납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성 방법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작성 방법에 니은에 들어간 수업 모형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개념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수업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개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학생이 가지고 있던 선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수업 모형은 발생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즉 선개념 해소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예비 단계라고 나오고 있는데 발생학습의 수형 모형 중에 예비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전공 A 물리 8번 문제풀이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경사각이 세타인 비타민 위에 금속 레일 위를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가느다란 금속 막대가 크기 A인 등가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레일의 폭은 D이고 막대의 질량은 M, 자기장의 크기는 B이고 방향은 연주 위방향이다. 막대에 적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 N을 구하고 세타가 45일 때 그리고 N이 0일 때 전류 I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막대의 가속도 크기 A를 풀이 과정과 함께 G로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금속 막대가 레일을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자속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는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막대의 정면 이쪽에서 막대를 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즉, 요 그림에서는 이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은 연주 깃방향이고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이 연주 깃방향이면 I 크로스 B를 해서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금속 막대의 길이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를 곱한 IDB가 됩니다. 이 IDB 값을 빗면의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 경사각이 세타이니까 이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나란한 방향의 힘은 IDB 코사인 세타가 되고 수직인 방향의 힘은 ID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한 금속 막대에 적용하는 중력이 mg이니까 이 mg를 역시 빗면의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나란한 방향의 성분은 mg 사인 세타,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한 수직항력은 이 빗면이 금속 막대를 위쪽 방향으로 m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의 평행에 의해서 IDB 사인 세타 더하기 수직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직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D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45도이고 N이 0일 때 I 값을 구하시오. 자, N이 0이면 이게 0이 되니까 mg 코사인 세타는 IDB 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가 45도일 때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값은 같으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I 값은 dB분의 mg가 됩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빗면의 나란한 방향의 이 힘 성분이 만듭니다. 따라서 금속 막대의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할 때 ma는 mg 사인 세타 더하기 id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랑 2분의 루트 2로 같고 I 값이 db분의 mg였으니까 이 i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db는 지워지고 mg 코사인 세타만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g 사인 45 더하기 g 코사인 45가 돼서 루트 2g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체 유도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를 못 보고서 문제를 풀 경우에는 금속 막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를 지나가는 자석값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I 값을 바로 여기다 대입할 수가 없어요. 유도 전류 값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유도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도 자속 변화가 생기고 또 유도 전류가 생길 테니까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주는 겁니다. 정답은 N은 이거고
I 값은 이거,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A는 루트 2G가 되겠습니다.